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네. 너 엄마 말고 거짓말 같은 거 너 하잖아 엄마한테 뭐 용돈을 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신기하게 니네 엄마한테 다 걸리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삼촌이 뭔 얘기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알겠지? 엄마가 되게 세. 실은 삼촌하고 자리를 바꿔 앉아도 돼. 그 정도로 니네 엄마가 성견지명이나 이 예견 그리고 사람 되게 잘 봐. 근데 너희 엄마가 왜 어렵고 힘들게 지금 있느냐면은 정작 자기 힘든 거를 자기 거를 못 본 거야. 그리고 가급적 엄마 말 듣고 살면은 네가 편안한데 근데 딸이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강하신 분이세요 우리 선생님은. 네. 요 녀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선생님 정말 강한데 네. 선생님보다 더 강한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도 꿈 같은 거 꾸고 그러면 정말 잘 맞을 거야. 궁금한 거 물으세요. 아, 지금 취업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서 사실 취업 때문에 왔거든요. 어떤 쪽을 하는데? 적성 같은 거 얘 진료 맞는지. 너 저기 뭐야? 2000년생? 네. 용띠네. 네. 아휴 참 엄마는 네. 저것한테 모든 걸 다 내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어주고 있어요 지금도. 생일이 음력으로 언제입니까? 음력 1월 5일입니다. 갑 중에 갑이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비행기. 스튜어디 있어?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왜냐면 네 사주에 역마도 있거든.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옛날엔 그런 거 있잖아. 막 어느 뭐 옷가게가 됐건 식당이 됐건 막 오픈 같은 거 하면은 막 사람들 끌기 위해 가지고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그런 그 이벤트 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너는 남들한테 너라는 존재가 막 보여져야 돼. 그리고 비주얼도 좋잖아. 근데 모르긴 몰라도 네 비주얼이고 또 네 공부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을 텐데 안 됐을 거야. 네. 안 되고 됐어요. 있고.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계속 떨어져요. 그게 운이잖아. 바보야 엄마야. 네, 아유 그렇죠. 바보야. 맞아요. 보세요. 네. 이런 게 안 붙으면은 삼촌이 비행기를 많이 타. 실은 1년에 한 그래도 가까운 데지만 중국 같은 데는 한 4번, 금년에만 4번. 왜냐면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 영기를 가고 아시아나를 많이 타. 영일. 뭐 또 뭐 대마도도 가고 또 몽골도 가고 이렇게 기도를 다니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너보다 이쁜 애들 못 봤어. 아, 진짜. 아시아나 타고 좀 중국 태산이랑 황산 같은 대한항공을 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보다 이쁜 애들이 없어. 몸매도 그렇고 키도 비주얼도 그렇고. 근데 왜 안 될까?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생님 좀 키가 많이 부족해요. 요즘 아이들이 웬만하면 거의 다 키가 170 이상이 다 돼요. 너는 그러니까 몇이야? 키를 64. 키를 얼마나 보니까 좋아. 난 제가 좋은 거는 힐 신을 거 아니야. 난 제일 싫은 여자들이 내 감아 보는 게 제일 싫어요. 가뜩이나 서럽지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 눈엔 최고고요. 네. 근데 가장 큰 건 그겁니다. 물론 키도 있겠지만요. 네. 미모나 비주얼도 더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키가 한몫을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우리 엄마도 57세잖아요. 네. 네. 57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네. 운이라는 거. 쉬운 말로 간단해요. 지금 엄마가 간과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남의 거, 다른 거 정말 잘 보면서 정작 자기 거를 못 보고 내 거를 못 본다는 건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새끼 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삼재예요.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금년에는 성주라 해서 성씨가 뭐니? 백시요. 수원 백씨겠네요. 엄마는 저는 임시고요. 예천인 씨. 네. 사람 좋아. 근데 니네 엄마처럼 저렇게 이쁘고 온화한 얼굴이지만 성격도 좀 니네 엄마 좀 지랄이야. 맞아요. 보통 아니라고 해요. 그건 아시는군요. 네. 근데 엄마가 다 알면서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은 임시의 성을 갖고 있지만 백신에 시집 와서 아이들 성주 백시. 성주 백시 네, 성주 백시. 성주 백신에 시집 와서 아이들을 낳게 되면 임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지용박인데 배시 소속이 되는 건데 네. 때가 되면 이 큰 집안에서 운이라는 걸 줘요. 네.
그거를 환갑까지 쓰실 운을 줬는데 네. 그러니까 4년짜리 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알 수가 선생님이 없죠. 불교라고는 하지만 불교는 부처님을 숭배하는 것이지 조상님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 백중이다 뭐 이런 거에서 뭐 천도제다 이런 건 하지만 근데 정작 큰 운이 들어와 있고 또 엄마가 악삼대이고 아이가 삼대라는 거 네. 이 부분을 강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대나 악삼대나 또 큰 운이 들어서 넘쳐 있다는 것은 안 좋은 걸 의미합니다. 제가 봤을 때 따님은 12번이 돼야 돼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스카이도 했겠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하고 뭐 제주항공 뭐 다 티웨이부터 뭐 다 했겠지. 네. 다 했어요. 근데 똑같은 결과를 얻었지. 네. 네. 그게 운이야. 정말로 한 곳이라도 됐어야 되잖아. 그치?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좀 쉬운 말로 엄마 아빠가 안 좋은데 아이가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거기다 아이까지 본인 자기의 운세가 삼재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개가 안 좋은 격인 거죠. 이해가세요? 네. 근데 뭐가 돼? 그러니까 답답해서 오셨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로 엄마 아빠의 운. 아빠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빠는 지금 돌아가신 지 6년째 됐어요. 전 혼자거든요. 어머니 생일이 언제라고 그랬죠? 저 6월 8일요. 음력. 아빠의 운도 운이지만요. 네. 엄마가 너무 센 겁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거는. 제가. 알겠죠. 상대를 좀 이렇게 하시는 네, 경우인데 네. 그래서 너도 정말 늦게 결혼해야 돼. 연애는 실컷 해. 그렇지만 결혼만 늦게 해. 그러니까 엄마의 운부터 개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운이 개운이 돼야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 너가 스튜어드도 안 되면 세상이 잘못된 거야. 항공사가 잘못된 거지. 지금 이제 얘가 졸업을 여름에 했어요. 지나간 여름에 졸업을 했고 이제 뭐 전공도 그쪽으로 한 거지. 전공 중국어학과 중국어하고. 전공했어요. 근데 여름에 졸업을 하고 이제 막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한 단계기는 하는데 이제 뭐 이제 초반에 이제 한 뭐 서너 군데 내가지고 하는 군데도 된 데 없고 지금 그래서 다시 외항사가 한두 개 떠서 지금 외항사를 넣었거든요. 외국 계열 항공사요. 근데 얘한테는 국내가 맞는지 외국 계열 국내 외국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요? 안 되니까 외국을 넣은 거잖아요. 네, 네. 국내에서 됐으면 외국까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근데 분명한 거는 따님한테는 네. 스튜어디스 같이 그게 맞단 말입니다. 네. 직장생, 그것도 직장이라면 직장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건 왜 좋으냐? 돌아다니니까. 저것이 뭐 이쁜 여자이지만 저것이 속에는 주체를 못하는 남자애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요 내면에는. 그런 녀석이 어디 가만히 앉아서 사물을 본다? 직장 생활을 한다? 못해요. 그거는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가 어떻게 보면 직업을 잘 찾아간 거야. 근데 지 운이 안 좋다 보니까 다 안 되는 건데 조금은 좀 운을 좀 여유를 둬야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조금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여유도 여유지만요. 가장 큰 건 얘기했잖아요. 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안 된 거라고요. 그 운을 조금은 개운 좀 하라는 거고요. 그럼 돌아가신 아빠 적성하고는- 고향이 어딥니까? 아, 봉화요. 아, 경북 봉화. 네. 아, 봉화. 진짜 경상 봉화. 그럼 얘하고 적성이 안 맞는 거는 아니죠, 선생님? 너무 잘 맞죠. 잘 맞죠. 너무 잘 맞죠. 기가 막히게 고른 거예요. 지금은 운이 없기는 한데 이제 해가 바뀌고 해서 좀 운대가 돌아오면 가능성은 있나요? 혹시? 너무 많죠. 그리고 한 번쯤은 돈 좀 쓰고 살아요. 조상이 없다, 귀신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하시고 산다면은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엄마는 부인과 좀 관리하고요. 아, 네, 네. 정말 외람되는데요. 딸 있는 데서 물어볼 건 아닌데 엄마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외롭고 그러기 때문에 친구나 벗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만나는 걸 좀 그래도 한 번은 보여지니까요. 네. 그리고 엄마 같은 사람이 그냥 혼자 늙어가면 세상 남자들한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만나시고 그리고 사세요. 그리고 강하다는 거는 네.
외롭다는 거예요. 그 맞아요. 엄마는 많이 스스로 그 외롭고. 외로움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데 우울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있잖아요. 네,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네, 하도 안 사용을 해도 병 납니다. 이 얘기는 부인과 좀 관리 좀 하세요. 네, 네. 약하십니다, 원래. 그리고 너도 다 건강하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너희들 마법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면 그때 좀 많이 아프고 안 좋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이 날이 차가워지잖아. 그러면 그거 할 때쯤 해서가 아니라 하기 전부터 좀 핫팩 좀 이렇게 있잖아. 뭐 손수건을 싸서 항상 따뜻하게. 왜냐면 엄마 닮아서 그쪽에 너도 약해. 아무튼 조금 변화를 주신다면은 무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얘가 취업될 수 있는 운때가 언제쯤 돌아오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가장 큰 건요. 네, 너무 잘 타는 겁니다. 탄다는 것은 네. 아빠님, 아예 아빠는 천도는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천도가 돼 있는 했어요. 걸로 보이니까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 친구네 집에 뭐 초상이 났을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누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잘 타. 그러니까 아이가 네, 스펀지 같은 거예요. 아이는. 이 스펀지는 뭐예요? 액체는 다 빨아들이잖아. 네. 물도, 기름도, 잉크도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잘 타기 때문에 네, 몸도 또 꿈자리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잘 타니까 그러니까 좀 쟤한테는 보호막이 필요한 겁니다. 보호막.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들은 자석같이 너무 잘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누군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건 누가 됐건 57년 엄마 뜻대로 엄마 마음대로 엄마 고집대로 살았다고 치자고요. 네, 근데 저 녀석은 안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보호막, 보이지 않는 안 좋은 기운들을 막아주는 그 보호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꼭 그 한 번쯤은 정성 좀 들여주세요. 저는 100%가 아니라 200%로 봅니다. 내년에는. 취업이 정성 들이면 내년 취업이 100% 될 수 있는 200%될 거예요. 200%. 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충분히 갈 수 저는 있을 다 된다고 봐요. 근데 저런 게 안 되면 누가 돼요? 사실은 선생님 제가 뭐 어린애 같은 데 다니는 데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못하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애 아빠가 돌아가신 지가 올해가 6년째예요. 근데 애 아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희가 다니던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얘들아 다니는 데 있었고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보다는 막 센 거 같아도 또 이리 바꿔 앉아도 된다는 게 센 거 같아도 또 마음이 여려가지고 얘기 안 해요. 네. 강하지만 네. 눈물 많고 약한 그런데 사람이. 눈물도 많고 약해서 많이 다녔어요. 사실 제가 이런데 많이 근데 왜 다니고 우리 집엔 처음 왔어? 그거를 제가 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유튜브 같은 거 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몰라서 이제 처음 찾아오기는 했는데 많이 다녔었어요. 많이 다니고 이제 어릴 때 얘가 병치레를 좀 많이 했어요. 딸이 병치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뭐 굿도 많이 해보고 점사도 많이 보러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뭐 애들 아빠 조상님도 좀 센 편이래요. 아 당연하죠. 네. 선생님도 그렇고 네, 실질적으로 네, 네. 똑같습니다.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만나요. 그래서 자꾸만 바람이 막 인다 그래서 좀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집안이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많이 들어서 그러긴 한데 이제 다니던 데가 있었는데 애 아빠가 그렇게 되시고 사고로 가면서 제가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그랬은 것 끊었어요. 같아요. 또 맞았습니다. 이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근데 뜻대로 되든가요?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이렇게 뜻대로 하지만 답답한 구석이 좀 있긴 저 하죠. 잘난 녀석이 안 풀리잖아요. 네. 그 애들이 아들이 있어요. 오빠가 있는데 아들도 그렇고 아들은 몇 애들도 살입니까? 그렇고. 지금 이제 걔는 좀 생일이 애매해요. 아니 그냥 몇 년생 그냥. 그 띠가 뭐예요? 무슨 띠? 지금 음력으로 하면 쥐띠고 양력으로 하면 소띠예요. 딱 걸려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럼 지금 뭐야? 30이고 29이네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이 물어보고 다녔다 함에도 네. 애들이 잘 안 아이가 특별히 나쁜 거는 없는데 아들이 네. 28만 갖춰도 네. 그 10년 대운이라고 합니다. 아들한테는 재작년에 37까지 있을 큰 10년의 대운이 왔는데, 그러니까 물론 실망이 있으셨으니까 발을 네. 끊으셨겠지만 네. 그래도 엄마는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엄마는 감사하고 사십시오. 왜냐하면은 네. 저처럼 되셔도 무방하신 분이 그래도 사랑을 하셔서 이쁘고 잘난 녀석들 남매를 두셨어요. 네. 선생님이 여기 앉아도 돼요. 근데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네. 저처럼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시라고요. 저는 무당이 됐잖아요. 저보다 연배세요. 네. 3살 많으세요. 전 돼지집니다. 네. 네. 근데 저 결혼 못 해봤어요. 아. 이러고 늙어가고 있어요. 선생님은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왜? 네. 아이들 봐서라도 열심히 사셔야 되고 네. 항상 힘들어도 힘내셔야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그렇죠. 저는요. 애들 때문에. 나는 없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내 네. 피부치는 아니잖아요. 네. 내가 물론 한 분 한 분 내 신도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남이에요, 결과적으로. 부모 형제도, 형제는 있지만 네. 부모님들도 안 계셔요. 이렇게 사는 저를 본다면 감사하시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힘들고 고난 많았던 건 알지만 그래도 네.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빌고 사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큰 거는 저는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못하라고 큰 게 없었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빌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숙명과 같이.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빌고 살아야 된다고. 쉬운 말로 이런 말씀드리면 3년이고 5년이고 한 번씩은 빌고 사셔야지 네. 선생님 삶이 무탈하실 거고 또 네. 아이들이 그래야 잘 될 겁니다. 한 번쯤은 굿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정말. 배신의 집안으로 그쪽 본주 본양 산신제라고 합니다. 네. 한 번쯤은 그런 건 좀 한번 필요하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 많이 해봤어요. 저 있잖아요, 선생님. 네, 저 많이 해봤어요. 저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비교하실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무당이 자기 굿을 하는 걸 진적굿이라고 합니다. 네, 전 생일이 7월 7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년 음력으로 8월 11일 양일간 이틀간요. 네, 제 굿을 했는데요. 네. 웬만한 직장 과장급, 부장급 연봉을 그날 이틀에 썼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죠.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듯이 네, 뭐 백두산이다, 뭐 몽골이다, 뭐 해외 기도도 많이 다니고 또 중간중간 제 앞에서는 전 1년에 제가 쓰는 돈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거 많이 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무당인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당이 되셔도 되는 분이 안 되셨으면은 그만큼 당연히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 몇 억짜리 전세 한 채 값은 쓴 것 같은데요. 저는 1년에 6, 7천을 쓰는데요. 아니 네. 그러셨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식구 네. 아이들 이제까지 크게 속색인 거 없잖아요. 네. 아이들 잘 그래도 이렇게 조금 안 풀렸을 뿐이지 잘못된 건 없잖아요. 아무튼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좀 사실은 왜 실망이 컸었냐 하면 알아요. 애들 아빠가 제가 좀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귀신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희 아빠도 되게 가엾었어. 실은 왜냐면 네. 귀신 데리고 산 거거든. 너희 엄마가. 느낌이 제가 안 좋아가지고 그 애들 아빠가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애들 아빠랑 같이 가던 단골이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거기를 찾아갔어요. 제가 너무 꿈자리가 안 좋아졌어. 꿈자리가 너무 안 좋고 느낌이 너무 그거예요. 쎄한 게 안 좋았던 거예요. 무슨 꿈이라고는 정확하게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 탓하기 네. 전에 선생님 네. 탓을 먼저 해야 네,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저 좀 무슨 일이 괜히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별일 없냐고. 선생님 별일 없어요. 좀 괜찮을까요? 그랬더니만 아무 일 없대요. 별일 없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평상시하고 똑같은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그냥 왔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길 별 탈이 없다 그랬는데 그 말을 그럼- 믿고 네, 그리고 왔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느낌이 좀 안 좋아가지고 꿈자리가 아무튼 좀 아저씨가 안- 사고로 그렇게 되신 거죠. 교통사고로 일주일 있다가 딱 사고가 나가지고 갔어요. 떠났는데 그때 네가 그래서 고3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저 녀석의 운세도 저 녀석의 팔자도 많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재수했어요. 제대로 대학을 못 가가지고 그냥. 재수도 제대로 못 간 거고요. 아, 왜냐면 재수했어도 제대로. 아빠가 가는 순간부터 운세가 확 바뀌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공부가 안 됐을 거고. 음. 아무튼 돌아가신 아버님 천도는 잘하셨고 살아계시면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똑같아요. 저랑 동갑이에요. 그럼 시운 하나에 과부 되셨어요. 네네네. 아유, 맞아. 참. 맞습니다. 시은 하나에. 그 저도 장가라도 가봤으면은 뭐 호래비가 되든 해봤을 건데. 근데 선생님 다 돼보셨네. 네? 다 돼보셨잖아. 네네. 결혼도 해보시고 나도. 아이도 낳으시고 과부도 돼보시고 꼭 친구는 만나고 사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제 사주가 원래 외로운 사주고 혼자 육- 살 팔자라고 얘기하죠. 60 넘어가면 괜찮아요. 아, 60 왜냐면요, 이 넘어가면 귀신이나 이런 존재들도요, 네. 60이란 단어가 이 숫자가 늙은이가 됩니다. 그때부터. 아, 늙은 사람들 건드리지 않아요. 네. 그쯤에는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8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2, 3년만 계시다가 친구도 그러니까 서방만 만나지 마시고 네. 지금도 친구나 벗이나 도반은 지금도 괜찮아요. 결혼할 운세가 아니래요. 뭐래요? 한번 해보고 과부까지 됐으면 뭐 또 해? 한 번도 안 해본 그러니까요. 나도 있는데 결혼할 운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간단해요. 어찌됐든 선생님 이렇게 빌어오시고 잘하셨으니까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팔자가 그러신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근데 늙어감이 좋아요. 저는 이런 말씀은 진짜 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하긴 그래요. 여태까지 빌었으니까 이만큼도 이 정도도 살기는 하는데 제가 공들이고 빈 만큼 그렇게 아이들이 잘 되지는 않아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네. 자꾸 하신 분도 네. 엄마처럼 세신 분입니다. 네, 맞아요. 엄마도 세시고요. 네, 맞아요. 그럼 센 두 사람 사이에서 네. 더 센 게 나오지 덜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근데 네. 앞으로가 잘 될 건데 뭔 걱정이요? 진짜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선생님 보시기에.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딱 그 직업이 천직이에요. 네. 그리고 너 녀석은 좀 튀지 좀 말아. 적당히 좀 해. 친구들이나 얌전히 어디 있는데.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네. 못되고 성격 이런 게 아니라 얘는 갑의 근성이 있어요. 아. 갑. 이건 뭐야? 친구들 모임이 있어도 친구들 관에서도 네가 대장 노릇 해야 된단 말이야. 네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어디 삼삼 뭐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자부터 해서 뭘 준비하자 뭐 하자 막 애들이 막 서로들 의견 내겠지. 근데 너는 네 주장이 너무 강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는데 이게 더 좋지 않겠니? 이거야. 네. 따라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게 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당히. 이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뭐 승무원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막 하겠지. 그럼 네 동기들이 있을 거고. 튀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 튀인다는 거는 총알바지야. 예를 들어서 너보다 잘난 애들, 이쁜 애들 많잖아. 걔네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너보다 못나고 막 찌질한 애들은 너 쳐다도 안 보잖아. 그치? 근데 니보다 잘난 애들은 유심히 살피잖아. 쟤는 예를 들어서 눈을 했다. 쟤는 어디서 했을까? 피부가 좀 뭐 보게 된다고. 화장품부터 뭘 쓰는지 보게 되잖아. 그게 피기 때문에 튄다는 건 남들의 이목을 끈다는 거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적당히. 이해가겠지? 사실은 효도하라고 안 할게. 효도하라고는 안 하고 가끔 너도 네가 안 풀리고 안 되니까 막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말이 있지. 근데 이게 풀 데가 없어. 이게 엄마야. 눈치를 봐요, 제가. 그래서 네가 눈치를 가끔 많이 봐요. 모진 말도 한마디 네가 툭 해놓고 그리고 얘기해놓고 바로 네가 후회를 해. 왜 엄마한테 저 말을 했을까? 그러면 엄마도 네가 왜 그러는지 알아.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야. 삼촌이 엄마 모질게 살아오잖아. 그치? 근데도 엄마가 그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 이게 상처로 남아. 이 얘기는 삼촌이 살아오면서 무당 삼촌 꼴랑 19년밖에 안 해봤어. 지금 19년째인데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인간고라는 게 난 제일 무서운 사자성어예요. 내가 한 거 그대로 받아. 이 녀석아 네가 엄마한테 지금 못되게 구는 거 너도 시집 갈 거야. 딱 너 같은 거 나온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그치? 이쁘고 소중한 딸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저것이 나한테 가끔 화살을 날리고 막 그러고 있어. 효도하라고는 안 할게. 엄마 마음 알면은 너도 급한 건 아는데 그렇게 뱉었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알겠지?
용기내. 잘 될 거니까 조금만 힘내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얘 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따로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이 난 구슬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근데 하는 게 좋아요? 아빠 쪽 고향 네. 봉화라고 하셨잖아요. 네. 봉화면 그 옆에 영양도 있고요. 그쪽에는 네. 이제 그러니까 봉화에도 큰 산이 있을 거고 네. 영양에는 또 뭐 일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산신제는 한번 좀 아이들 몫으로 제 식구 몫으로 산신제는 한번 지내라고 권해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무당인 저희들도 저 구슬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제 구슬 하기 전에 제 그 아버님 쪽 고향, 어머님 쪽 고향 가서 꼭 알리고 옵니다. 그만큼 이 고향 본향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 서울 근교에서 굿도 하고 뭐 치성도 하고 많이 하셨을 건데 네.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본향 가서 왜 배신의 근본은 거기고 배신에도 많은 조상님들이 거기 네. 계시고 네. 또 인류가 생기기 사람이 생기기 전에 산이 먼저 있었고 그러니까 그쪽 가서 하는 게 작게라도 그게 최고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무당들이 우리 같은 제자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힘들어서 잘 그런 쪽으로 권하지는 않는데 효과는 그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한 가지만 얘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우리 딸이. 선생님. 저기 지금 만나는 남자. 그냥 연애 실컷 해. 근데 아까 삼촌이 얘기했지. 나이가 많으니까 자꾸 결혼 그러니까 실컷 하고 네. 그 사람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나이가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 삼촌이 분명히 얘기할게. 그 사람도 나쁘지 않고 못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세상의 중심은 너인 거야. 너한테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애 아까 삼촌이 서두에 그 얘기했지. 실컷 하고 결혼은 늦게 하라는 거. 30 넘어서 하는 게 좋겠죠. 30도 셋은 넘어야 돼. 33이 넘어야 된다고. 한숨 쉬지 마, 이 새끼야. 너 다니면서, 너 직장 다니면서, 비행기 타면서 지금의 사람보다 더 좋은 녀석도 만날 거고. 결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도 네가 하고 싶은 네의 인생이니까 하는 거겠지. 근데 삼촌이 악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는 때라는 게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어. 아침을 먹는데 삼겹살과 불판 갖다 놓고 고기 굽고 쌈장 마늘 갖다 놓고 쌈 갖다 놓고 아침에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간단하게 먹잖아. 간단하다는 건 뭐야? 부담 안 되게 그렇게 먹잖아. 이건 뭐야? 아침, 점심, 저녁 때가 있듯이 너한테는 결혼의 때가 그 때라는 거야. 너의 친구는 지금도 가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지금 간다는 애들도 있을 거고 다 있겠지만 너한테 때는 왜? 승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외모도 다 틀려. 너한테 때는 그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가게 되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왼수가 돼서 아니면은 이건 뭐 정말 재수없는 얘기지만 엄마처럼 그러니까 모든 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실컷 연애하라는 말 알겠지? 그리고 잊지 말어. 해프게 굴지 말어. 넌 그러지 않는 거야. 쟤는 라이프가 있어요. 네. 지가 지금 빌 것도 아닌 게 지는 대단한 걸로 알아. 그 근성 되게 좋아. 싸게 만들어 놓지만 너는 에르메스고 디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히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거 만나지 말라는 말이야. 알겠지? 아무리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게 취준비생이라고 해더라도 너는 디올이고 에르메스인 거지.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만나지 말고 급이 되는 녀석, 내가 데리고 다녀도 쪽팔리지 않은 녀석, 그런 녀석도 만나라. 감사하고 살아 이 새끼야. 엄마 아빠한테 예쁘게 잘라놔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